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어,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네, 다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 뭐 지금 이 프리에 대한 거는 뭐 많죠. 여러 영상도 많고 인강 쪽에서도 하고 EBS에도 올라와 있고 프리집도 뭐 여러 가지 올라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베끼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틀렸는지 항상 분석하는 습관도 좀 키우시고,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앞쪽에 있는 1번부터 7번 최소한 이 한 장 정도는 빨리 풀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네, 이 역대 수능들 항상 분석하시고 그러면 마무리까지 아마 잘 되시리라고 봐요. 이제 한 70일도 안 남았죠? 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영상들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저까지 이런 걸 찍어서 뭐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것보단 일단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 여러 각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재밌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런 거 하고, 이거 이후로 오늘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가 지금 끝날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까지 해서 이번 수능을 대비해서 수능 문제들이 있죠. 한 4년치 정도. 2024죠. 2024, 23, 22, 21년도에 시행했던 거.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해서 여러분에게 좀 모의고사 분석이죠. 그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이제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했던 거고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역시 이 수능 문제 그리고 이 평가 모의고사 문제는 상당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여러 번 많이 풀어보고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고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고, 그리고 습관이 좀 붙으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이런 거는 뭐 왜 마이너스 1제곱 나오면서 그냥 바로 5가 나오죠. 자, 이런 거 그냥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쪽 채널에서는 항상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좀 풀어서 넣어드리고, 이 채널이 있기 전에 원래 있던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는 주요 문제들만 제가 업로드를 계속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거 필요한 거는 그냥 돌려보시면 돼요. 쭉쭉 돌려서 필요한 곳만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함수 F,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F'의 4의 값이니까 미분한 값을 4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x-4니까 F'4니까 x에다가 얼마를? 4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2x잖아요. 이게 4x라고 했습니까? 2x-4가 되니까 4를 대입하면 8-4가 돼서 4가 바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없지 않냐라는 것보다는 나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해서 좀 풀고,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2를 6번 더해주는 거를 마이너스 값이니까 넘겨주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36이 되고 2배가 되니까 이제 18이 나오겠죠. 이런 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죠? 4번 같은 문제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좌측에서 0을 향해서 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우측에서 1을 향해서 가면 2가 되니까 이제 답은 1 되겠죠.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런 문제들을 연필을 들고 풀려고 습관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늦어져요. 그런 건 이제 뒤에서 5번부터 시작하셔도 네, 충분하죠. 자, 이게 F'I 1값이니까 이 곱의 미분법도 나름 좀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신이 없으면 네, 연필을 대십시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이제 F'I 1이니까 앞쪽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하는 식이니까 2x 2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2x의 플러스 1이죠. 그냥 이게 앞에 거 먼저니까 그냥 곱의 미분법에서 그냥 가잖아요. 그쵸? 조심해야 되겠죠? 자, 2x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앞쪽은 그대로 두니까 2를 넣어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x의 플러스 1이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3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고 앞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7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곱의 미분법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에 문제 6번이죠. 이거는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결과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의 5분의 3이 되는 거고 양수였다면 이게 3대 4대 5가 되니까 사인 값은 5분의 4가 되겠죠. 여기서. 네. 뭐하니 2, 4분면이죠. 자, 문제 6번이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보세요. 3,0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x의 제곱이면은 27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30. 그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플러스 6이 되니까 3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되면서 3,0을 지나니까 y는 3x-9가 되겠죠. 3x-9가 되고 x에 5를 대입한 값. 그러니까 15-9가 되고 그게 바로 a가 되겠죠. 자, 이거 뭐 무리해서 그냥 해보는 건데 자신 없으시면은 연필을 대셔야 됩니다. 괜히 제 탓하지 마시고 네, 네, 연필을 대서 하셔도 뭐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자, 8번도 이제 3점짜리. 요렇게 루트 2에 a가 돼 있고 2가 있으면 미스는 당연히 큰 쪽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건 결국 로그의 n제곱에 대한 로그 b의 n제곱이니까 주어지는 요식을 로그 2의 a 제곱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a제곱 b가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로그 2의 AB의 제곱이니까 AB의 제곱이 2의 7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둘을 곱하게 되면 결국 A 세제곱에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을 곱해주면 앞쪽은 2의 제곱이고 뒤쪽은 2의 7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B의 세제곱이 2의 9제곱이니까 AB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죠?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정도까지도 돼요. 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연필을 안 대고 네, 생각만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연습 좀 하셔서 최소한 앞쪽에 있는 2점, 3점짜리들은 최대한 빨리 풀도록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본인의 선택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함수 2fx 플러스 1 스몰 fx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하자.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정적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는 부정적분은 함수라는 거, 그리고 적분상수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gx라고 하는 게 이 2의 스몰 fx 플러스 1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그러면 그거의 적분값을 직접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3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이 값이다라고 했죠. 3을 대입하게 되면 뒤에 있는 이 3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이 그럼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c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도 이 구조니까 이걸 넘긴 거죠, 이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한 식이니까 결국 5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2가 되죠. 이게 별로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뭐 여러분에게 좀 필기를 해드리면 네, 이런 값이 되고 여기 x에 5 집어넣어 주니까 답은 2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식의 이야기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도 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죠. 공식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식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얘에 대해서는 이걸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나열을 해야 되니까 나열해서 그 구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S3가 되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Sn-Sn-1은 AN이잖아요.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그냥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A2가 되겠죠? 요거는 A4가 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6이 돼서 이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2는 1이잖아요. 1. 각각의 공빈에 대해서는 R의 제곱식이니까 결국 1 플러스 R 제곱에 R의 4제곱이 21이었고, 자, 21을 넘어오면 결국엔 R의 4제곱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 되고요.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인수분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요. 지금 4, 5, 20이니까 이게 R 제곱은 이게 4잖아요. 그죠? 따라서 R은 2가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가 됐으니까. 자, R은 2가 됐고요. 이제 S2와 S7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S2라고 하는 값은 A1 더하기 A2가 되니까 A2가 1이니까 공비가 2에서 A1은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1 이거 하고요.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죠. 네, 이거는 2-1이고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었죠. 항은 7개가 되고 자, 요 모양이 되니까 요게 2의 6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됐죠. 따라서 2분의 1은 2를 더하는 거니까 없어지면서 2의 6제곱이 되는 64에다가 플러스 1이 돼서 6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이제 써놓기만 해도 되게 간단하죠. 그죠? 나열하는 걸 좋아해요. 수능은. 네, 평가원도 그러겠죠. 자, 11번 문제. 오히려 이제 11번 문제 자체도 여기까지도 이게 지금 4점짜리가 무색할 정도의 강한 3점짜리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가 강한 이제 4점짜리, 약한 4점짜리란 얘기예요. 자, 시각 T에서 이제 원점을 출발했다는 거. 요걸 가지고 우린 적분할 때 적분상수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좀 필요할 거고요. 속도가 이렇다. 자, 이때 기억이죠. T 이꼴 1에서 전표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는 요거 뭐 해보면 되죠? 1에서 0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죠? T값이 1에서 0이 나온다는 건 멈췄다는 얘기고 멈췄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거 T-1이고요. 이거 3T에다가 마이너스 7 나오죠? 네. 따라서 기억 맞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0이니까. 다음 니은은 t 이퀄 0일 때 점의 위치는 3이다. 그 얘기는 적분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적분을 해보면은 t의 세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5t제곱이 되고 플러스 7t. 자, 0일 때는 원점이니까 0이겠죠. 자, 여기다가 넣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집어넣어주면 8-5가 되니까 3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니은에서 이 적분식을 계산하게 해놨어요. 지금 그죠? 거기에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 VT라고 하는 이 식이 인수분해도 이렇게 됐었으니까 식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분의 7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0일 때부터 판단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부분하고 여기 이제 2가 있고요. 자, 요 두 부분에 대한 뭐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넓이죠. 네, 이걸 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위치는 정적분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가 되니까 일단 0에서 1까지 이거 뭐 인테그랄 쓸 필요도 없죠. 여기 이게 적분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식에다가 뭐 하는 거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7t이고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이제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대입해 주면은 3 나왔었죠? 네,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다시 1을 대입할 거니까 2만 대입해 주면 돼요. 이거 지금 8이죠. 여기가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14가 되니까 22 마이너스 20에서 2가 나오겠죠.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값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4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좀 알면 오히려 풀이도 깔끔하고요. 가끔은 풀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돌아가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렇고요. 문제 12번도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해서 지금 곡선 Y 꼴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에 대해서 x 이퀄 t고 x 이퀄 2t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점 b가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c라고 하자. 이때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잡아주고 지금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증가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t에다가 이렇게 2t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쪽 만나는 점과 이쪽 만나는 점, 이 점을 각각 a라고 하고 b라고 하겠다 이거잖아요. 자, 실제로 이제 그 y 값이라고 하면은 t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a의 t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a의 2t 제곱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 c, b하고 그리고 이제 수선을 내리갔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 이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반쪽이면 수직 2등분이 되죠. 즉, 이 이야기는 이 AT 제곱의 2배를 한 게 결국 A의 2T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T 제곱이 2가 나오겠죠. 여기서. 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모아주면 되니까 굳이 이거 뭐 인수분해할 필요 없잖아요. 자, AT 제곱은 2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넓이가 8이다. 자, 요 넓이는 뭐 이 넓이하고 같으니까 그냥 요거 넓이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t가 되고, 즉 t 곱하기 a의 t제곱, a의 t제곱은 2니까 결국 2t가 되고요. 그 값이 8이 나왔으니까 t 값은 4가 되겠죠. 됐죠? a 곱하기 t의 값을 물어봤어요. t는 4가 나왔고요. 요 a t제곱이 지금 2니까 a라고 하는 값은 t가 4니까 a의 4제곱이 2니까 a라고 하는 값은 결국 2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t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래서 2의 4분의 9제곱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나올 거예요. 됐죠? 많은 분들이 다 맞으셨기를. 네, 이런 거 사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작년 수능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죠.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분모가 0이 되냐, 분모가 0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분수꼴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x가 a로 접근해 갈 때에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이차함수잖아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더라, 이게 존재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요 아래쪽을 보니까 저희가 요거 fx 요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분모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럼 fx-k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fa가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a는 0이 아니지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얘도 이게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단 얘기죠. 다시 써주면, 자,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식은 fx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x의 제곱이죠. 그리고 6-k의 x가 될 거고 플러스 12-2k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이 뭐다?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뭐죠?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일단 그거에서 하나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걸 거고요. 요것도 이게 지금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값인데 요 값 자체가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8에다가 6-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자체가 인수분해를 하든가 뭐 전개를 하시든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고 요게 지금 6-k-8이니까 -2-k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게 되면 뭐 이게 좀 더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런 것도 뭐 빠르시면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럼 마이너스에서 6 사이인가? 라고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x 제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6 사이도 되는데 지금 식자체를 봤더니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요거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이 k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6이 됐을 때 이거죠. 자, 이건 첫 번째로 일단은 교점을 가지면 안 돼. 그건데 이 두 번째에 이게 보니까 k가 6이 되면 이 식 자체가 지금 x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되면 위에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약분이 돼서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식을 잘 좀 보시고 따라서 k가 6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에서 k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8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요런 거, 이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중에서 이 분수꼴의 형태 항상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잘 분석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4번입니다. 이 fx가 탄젠트 kx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0,p,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p가 됐다는 얘기고, 이걸 지나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 y = fx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p, 그죠? 여기 마이너스 p, p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이때 a, b가 PA의 3배가 됐다. 요게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넓이도 3분의 5파이일 때 값을 찾아봐라. 자, 근데 이거 우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구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커다랗게 하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넓이가 똑같죠. 밑변과 높이가 같잖아요, 지금. 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주어져 있는 이 탄젠트 kx에 대한 주기가 얼마죠, 이게? 주기.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파이가 나오죠? k파이죠? 이게 주기잖아요, 지금. 요거죠. 근데 이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바로 k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k파이가 될 거고요. 자, 요 k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왼쪽은 2, 4분면, 그리고 오른쪽은 3, 4분면. 항상 뭐 강조하는 얘기지만 1, 4분면에서 이게 알파라고 하는 값이 p로 나왔다면 이 알파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은 이 k파이 플러스 알파를 해주고요. 이렇게 왼쪽 부분은 저희가 k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한꺼번에 그냥 값을 막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파이를 기준으로 원래 이제 주기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건 파이에서 빼주고 오른쪽에 있는 건 파이에서 더해주면 되죠. 무엇을? 1사분면에서 생긴 그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자, 이어서 이 부분도 이것도 k파이가 되죠. 이게 주기예요, 주기. 이렇게 네, k파이가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알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3알파가 결국 k파이가 된 거고 따라서 알파가 나오죠. 이제 3분의 k파이가 됐죠. 이 3분의 k파이를 원래 주어져 있던 함수인 이 k분의 x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탄젠트 얼마죠? 알파가 이거였으니까 뭐 여기다 그냥 알파를 써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써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탄젠트 뭐가 되죠? 이 알파를 넣어주면 k는 사라져버리고 이게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루트 3. 이게 뭐죠? p 값입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이 값이 이제 루트 3이라는 거잖아요. 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 밑변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넓이도 있고. 따라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두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k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루트 3이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파이는 없어지고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3 루트 3분의 5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는 k 플러스 p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3 루트 3분의 5에다가 p는 루트 3이었으니까 그럼 3분의 루트 3이면은 얼마가 되죠? 9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동시에 유리화까지 해주면 9분의 1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할만하죠? 이렇게 이제 문제 자체를 어렵게 푸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분석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필요한 요소들을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14번도 마찬가지. 4점을 주기에는 너무 문제가 좀 그렇죠. 요거 만들어 놓고 이거를 또 탄젠트 이 뭐죠? k분의 x에 대입 못 한다는 것도 좀 아쉽죠.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문제 15번. 요 15번 문제가 나름 여러분을 좀 괴롭혔을 수도 있는데 좋은 건 이 G'X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GX가 이럴 때에 그럼 저희는 당연히 G'X죠.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이 함수가 될 거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0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절대값의 fx가 절대값의 x가 되는 그 교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근이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의 교점을 얘기하고 자, 조식은 이 fx라고 하는 값이 x 또는 마이너스 x, 즉 y 이꼴 fx에 대해서 y 이꼴 x하고 y 이꼴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조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옵니다. 라고 줬고요. 그리고 이 극값을 갖는 경우가 2하고 4, 6이다. 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해서 좀 뭔가 좀 표현을 해주면은 오히려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y 이꼴 x하고 y 이꼴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좀 그려놨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근데 이미 이제 근을 하나 이렇게 갖게 있죠. 이렇게 0 대입하면 0이 나오는 이 F형도 0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거 일단 교점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3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3차 함수를 저희가 이제 그려야 되겠지만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위쪽에서 0을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를 갖고 내려갔을 때 밑에서 접하면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 있는 이 위쪽 부분에서 하나를 더 만나게 되면 전체가 4개가 돼요. 그죠? 그리고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도 일단은 그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나니까 얘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죠. 이쪽은 변화 없으니까 성립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런 모양 하나를 하면 되지 않겠냐인데 자, 이때 여길 보세요. F6은 당연히 여기가 6이니까 양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G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 이 적분식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 정적분 자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모양 여기가 분명히 2가 될 텐데 이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6이 될 거고 그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쪽을 봤더니 이 정적분은 0보다 큰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마라. 그러면 직선하고 곡선 관계에서 일단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니까 접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딱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이. 그러면서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기 어딘가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2개가 생겼는데 아래쪽에서 2개가 생겨야 되나? 그리고 접하는 게 위쪽 어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6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게 여기 0. 0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잖아요. 6을 이쯤 잡죠, 뭐. 됐죠? 자, 이렇게 잡아서 너무 좀 그런가요? 여기 옆에 좀 자세 그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까요? 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6이 되면 여기 원점에서 여기 좀 다시 좀 올라갔군요.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이 값에서 뭐죠? 이제는 여기 내려가고 올라가는 원래는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자, 요 아랫부분 요렇게 이게 지금 이쪽 아래쪽에서 만나는 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y = -x였기 때문에 요거 -2가 나오죠. 자, 요거에서 이제 함수 f는 -2가 나올 거고요. 자, 이쪽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식 자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올라가면서 다시 이게 좀 위쪽에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기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15번에서는 하기를 원했던 거고 누차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는 습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모스다 뭐다 해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추천드려서 꼭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뒤에 푸는 문제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접하니까 지금 0에서 접하죠. 따라서 fx는 최고차의 계수 안 줬으니까 모르죠. x제곱에서 접하고죠. 그리고 y = x에 대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먼저 쓸까요? 똑같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a고 x의 제곱에 대해서 x-6이었죠. 그리고 이 함수가 어딜 지나고 있죠? 2에 대해서 -2 지나죠? 그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f의 이 값은 -2였고 -2가 되죠. 그리고 여긴 4가 되고요. 그리고 -4가 되니까 -16의 a가 되죠. 즉 이 a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이제 4분의 1에 x의 제곱에 x-6에 플러스 x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f8을 물어봤으니까 f의 8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이고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8이죠. 자, 그래서 여기 4가 됐고요. 2, 8에 16이니까 4고 4, 8에 32 그리고 플러스 8이니까 답은 40이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그래프를 우선 그려 나가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얻었던 접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생긴다는 걸 이거를 통해서 아마 좀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보니까 위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접하는 부분 하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마 0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라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변화를 자꾸 해보셔야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에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습관을 좀 잘 키워 놓으시면 나름 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이제 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마찬가지 이게 3점짜리에 대해서는 뭐 이게 필요 없으면은 뭐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A2라고 하는 건 A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라고 하는 값, A3 물어봤잖아요 지금. 2 곱하기 A2예요. A2가 3이 나왔으니까 6이 나오죠. 거기다 플러스 2 값이니까 그냥 8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F2의 값은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어 하시면 그때는 이제 식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괜히 뭐 보고 가지 말라 갔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빨리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중반 이후니까 여기서는 조금 시간에 대한 압박도 좀 받을 거고, 뭐 미리 풀었으면 상관없고요. 예, 미리 풀었으면 상관없으시고, 일단은 좀 주의를 해서 좀 문제를 좀 풀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 대입하면 6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 식에 대해서 f의 2를 물어봤으니까 8이죠? 8, 4, 2가 되잖아요. 그럼 14잖아요, 14. 그죠? 거기에다가 3이니까 이게 17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이죠.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 11번째 항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항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우선 2배의 5번째 항이잖아요. 그리고 4번째 항이 여기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등차 중앙을 생각해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또는 이게 지금 5번째 항에다가 5번째 항 마이너스 4번째 항이니까 공차 D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뭐 A1 플러스 4D, 뭐 A1 플러스 3D 이걸 먼저 생각하면은 공부를 잘못하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 지금 고3 정도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지금 이거 빼버리면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6번째 항이 이게 15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이 6이니까 이 값은 뭐죠? 6에다가 D를 3번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D가 3 또 바로 나오죠. 그리고 11번째 항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번째 항은 6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5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5를 넣으면 15가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15 더하기 15에서 30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거를 먼저 찾아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항상 이 등차 중앙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항부터 찾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 19번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나 이미 수능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속돼서 나오는 이 2대1이죠. 1대1, 2대1, 1대1, 1대2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극소값이 나왔으니까 미분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게 뭐 얼마다 뭐 이렇게 풀어도 좋은데 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x의 제곱이 되고 2x-3의 2에 플러스 5a라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3차 함수의 극소값이 a고 지금은 이 0이나 2분의 3 a 값을 집어넣어서 5a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5a잖아요. 여기 극소값이 a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죠? 0이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3a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접하는 점으로부터죠? 접하는 점으로부터 2대1의 형태가 되니까 전체 길이가 2분의 3a잖아요. 2분의 3a에서 얼마이죠? 3분의 2a를 해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가 딱 a가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a를 대입해서 a가 나오면 되잖아요. 뭐 이 식에 두셔도 좋고 위쪽에 있는 식에 두셔도 좋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의 a의 세제곱 플러스 5a가 a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a의 5제곱이고 그럼 a의 세제곱 요거죠?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4를 해도 주셨고 그냥 이거 그냥 넘겨서 그냥 4 해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뭐겠어요? a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2죠, 2.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푸는 경우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저는 이제 늘상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거죠?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을 찾아라 그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만 주면 되게 좋죠. 뭐 해설을 다 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뭐 AB하고 CD가 1대 3인데 문자도 지정해 줬어요, 지금. 요렇게. 그냥 AB를 3L로 하고 그리고 CD를 요거를 3L로 해라. 미디에도 줬죠? 요렇게. 그죠? 여기 지금 7대 5대 루트 14라서 여기 7K하고 5K. 그러니까 여기가 7K고 여기가 5K. 여기는 이제 루트 14K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줘놨죠, 지금. 그거 하고 그리고 AD의 길이가 이게 4 루트 13이다. 뭐 이런 걸 지금 싹 다 줘놓고 심지어 이것도 줬죠.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 지금 이거 3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당연히 사인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를 미리 찾아 놓으세요, 그냥. 항상 이런 문제는 뭐가 강조되죠? 사인 법칙, 사인 정리,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지금은 아마 이게 세변의 길이에 관련돼서 몽땅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원 위에 놓여 있고 뭐 밑에를 보니까 뭐 이런 걸 사인 법칙 딱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사인을 해줘야죠. 자, 7하고 6에 대해서 그럼 77이 49에다가 66에 36이니까 빼주면 13 나오겠죠. 즉 얘는 7분의 루트 13이 됩니다. 이거 이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거에다 이제 밑에 칸수만 채우면 되잖아요. PC 대 PB 대 PC. PB 대 PC가 지금 7대 5거든요. 그러니까 7대 5라고 하는 이 값이 자, 여기서 PD하고 PA죠. 자, PD가 요게 지금 5K 플러스 3L이고요. 그리고 PA라고 하는 값이 7K 플러스 L이죠. 요거에 대해서 L하고 K하고의 관계식 만드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25K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저희가 전개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15의 L이라고 하는 값이 77에 49K가 되고요. 그리고 5L이 되는 경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요게 24K인가요? 그죠? 그래서 봐. 여기 이쪽 곱하는 거 이거 5K가 아니고 여기가 7 이렇게 7L이 되겠죠. 산수 조심하시고요. 이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8L이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L은 3K가 나오죠.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L은 3K다. 이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이제 가에 들어갈 게 3이잖아요. 3. 그죠? 자, 요거에 써놨고. 그러니까 L이 3K가 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다 바꿔놔도 되잖아요. 여기가 3K가 되고 자, L은 3K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9K가 되겠죠. 뭐 이런 정도. 자, 그리고 삼각형 PBC. 삼각형 PBC라고 하는 요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DPA. DPA가 닮음이다. 닮았다라고 해서 요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제 BC하고 오히려 이제 A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이 닮음을 못 구하죠, 지금. 예, 비례식을 확실하게 있는 AP하고 아마 PD 정도? 그래서 AP. 이 PA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쓰면은 요 PC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따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야, 그러면 선분 PC 대 그거에 대응하는 변이 PA거든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하면서 이거 배웠었잖아요. 왜? 자, PC가 얼마죠? 5K죠. 자, 이거에 대해서 PA가 얼마죠? 10K가 되죠. 이렇게 뭐죠? 이 1대1란 얘기잖아요, 지금. 됐죠? 따라서 BC라고 하는 건 우리가 AD에 대해서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삼각형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알이라고 했을 때 BPC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서 원이 하나 생길 텐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거니까 아니 이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닌가요?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대형값이 이제 BC잖아요. BC. 여기. 그러니까 루트 이게 14K죠, 지금. 맞나요? 루트 14K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 BD라고 하는 값이 14K인데 이 지금 여기 BC잖아요. BC. 요거. 요 BC에 대한 건데 지금 2분의 1의 AD입니다라고 이미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쓸 필요가 없죠. 길이 자체를 줬으니까 따라서 2루트 13이 되겠죠. 자, 이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2R이 됩니다.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여기서 계산했죠.
따라서 이 값이 뒤집어 놓으면 되니까 루트 13분의 7 곱하기 2 루트 13이 될 거고요. 필요 없죠? 요거 필요 없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7이 됩니다. 그겁니다.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세 숫자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거였죠. 자, 문제가 이제 이거는 어, 이런 닮은비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거가 주를 이루고 사인 정리 여기 한번 요거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4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마찬가지 21번 문제는 요거야말로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형태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풀이를 제가 몇 가지로 좀 가져다 드릴게요. 뭐냐면 좀 문제가 좀 재밌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3차 함수 줬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줬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12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이겁니다. 자, 문제를 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성질이나 이런 거 정리를 좀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 함수의 극한에 관한 대수관계인가? 아마 이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좀 원초적인 게 있어서 굳이 그거를 더군다나 이거 극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관련돼 있는 조건을 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fx를 일단 쓰세요. 제가 이제 풀이를 한 3가지 정도로 이걸 제가 가져갈 텐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제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f'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미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 놓고 이 식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을 일단 그대로 올려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f'x 그거에다가 x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제곱이니까 2분의 5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2로 나눠주니까 ax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b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2x분의 f의 2x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8x의 세제곱이 이제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8x의 세제곱에서 2x를 나눠버리니까 이게 4x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a x제곱 거기에서 2x를 뽑아내니까 플러스 2ax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시면 굳이 막 전개하거나 뭐 대입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거에다가 2x 넣어주니까 2bx 그거를 다시 2x로 나눠주잖아요 지금. 그럼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f0가 상수 c라서 이거 상수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 빼버리고 자, 이게 이제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풀이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온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풀이가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풀이는 이걸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놓여있는 함수가 이게 x의 4제곱이거든요. 이게 x의 4제곱이라 그래서 x의 제곱에 대해서 무조건 크게만 솟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이 개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데 이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식 전체에 대해서 이 추계방정식이 지금 이게 미지수거든요. 추계방정식이 미지수인 상태, 즉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값들이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이차 함수를 만들 때 막 추계방정식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거 만족 못하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좀 직관력을 발휘해서 혹시 이 중간 추계방정식이 혹시 y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두 부분에 대한 값을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면 안 되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은 2분의 b-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값에 대해서 같아 버려도 되잖아요. 지금 이거 2분의 5x 제곱보다는 x의 4제곱이 더 크니까
그죠? 따라서 그럼 2분의 b-2라는 값이 b가 될 수도 있나? 그럼 b가 마이너스 4인데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a는 0 나오고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b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 요 안에 있는 값도 지금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있었다면 2분의 5x 제곱이니까 함수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됐다면 그럼 이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 한계점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한번 이게 접하게 돼요. 접하게 되는 걸 아는 건 뭐냐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지금 이 x의 4제곱하고 4제곱하고 지금 요거 얘가 같게 되는 점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x 이게 뭐가죠? 이거 뭐가 되죠? 이거? 얘네 둘이 혹시 같을 수도 있나? 이거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b는 마이너스 4로 놨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4x 4제곱 이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혹시 같게 되는 경우가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이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딱 접하면서 다시 밖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범위를.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하거든요. 지금. 따라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고 그때에 f'10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식에 넣어주면 되죠. 즉 따라서 이 f'의 x라고 하는 값이 3x의 제곱이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그죠? 따라서 f'의 10이라는 값은 10 대입하면 이게 이제 300이니까 300 마이너스 4에서 296이 나오지 않냐?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너무 직관적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족을 하거든요, 이게. 만족을 하니까, 뭐 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죠.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건, 과연 이제 이 식을,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건데, 이게 지금 등식이 양쪽에 있잖아요, 부등호가. 그래서 요거를 1번, 요 위쪽에 있는 부등식 요거를 2번으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그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5x 제곱이고 2분의 8x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2분의 3x 제곱이 되겠죠. 이게 참 문제가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풀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A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넘어가 버리면 여기 어떻게 되죠?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넘어가 버리니까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식전체는 뭐 2를 싹 다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게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플러스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저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b. 자, 이 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경우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이거를 더군다나 3분의 2라고 하는 부분에서 2라고 곱하는 부분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걸 기대한다. 내지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국에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더군다나 이거 21번 문제인데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거. 이걸 넘겨서 이 EAX 플러스 B에 관련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잘 나올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요거 부분만 남겨놓고 이제 넘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이거 다시 이쪽으로 넘겨놓으면 이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러니까 확실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자, 이 식은 x의 제곱을 뽑아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게 어떻게 나오죠? 아마 이렇게 0이라고 하는 또 중근을 가져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0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게 딱 이 극소가 양쪽이 정확하게 딱 매치가 되는 부분,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요 극소 값을 갖는 경우 요 부분이 1대 루트 2가 되죠. 1대 루트 2가 되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자, 이거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즉 4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딱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냐. 즉 그 얘기는 이 짝대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이지 않냐. 그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뭐다? A는 0이다. B는 뭐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얘기한 그 내용으로 이 F'X를 계산해가지고 값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자,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놓여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가지고, 말 그대로, 또 한번 이걸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에 있는 지금 식이 있죠. 이 첫 번째 주어져 있던 이 식. 자, 이 식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우선 x에다 0을 집어넣어봐요. 요 식에다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 식에다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의 이 b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즉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리고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이용해 주면 이 a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c 값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저게 3b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즉 이 a 제곱이 이게 3b 플러스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하나 딱 나오죠. 자, 식에서.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식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런 방법을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있는 요 식이 나왔을 때 한 번은 그냥 플러스로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죠. 요것만 딱 플러스로 변하죠. 그래서 이가 두 개를 더해주는 겁니다.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이후에 더해주게 되면 이게 2x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b가 나올 테니까 이 마이너스 2b 값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이 4x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0보다 큰, 그러니까 x의 제곱이지만 우리가 이제 t로 치환을 했을 때에 마찬가지 이제 판별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b제곱인가요? 4번에 뒤 써주면은 결국에는 4고요. 플러스 4b가 되죠. 이렇게 이게 0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것도 좀 제가 좀 잘못했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잖아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b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그럼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더해 본 거고요.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제 빼볼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더해보고, 자, 한 번은 빼게 되면은 얘만 튀어나오죠. 즉, 이게 4ax가 되고, 이 값은, 이거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4ax가 되죠.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따라서 이 4ax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a가 0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a는 0이 여기서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두 가지 형태도 지금 이중으로 나왔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부등식이니까. 이거고 이거죠. 다시 여기 a에다가 0 집어넣어도 여기 지금 이거 3b죠. 네, 0 집어넣어도 똑같은 형태의 식이 하나 더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4b니까. 됐죠. 그래서 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하는 건 b 값이라는 건 이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4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풀면서 가장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풀이를 과연 아주 명확하긴 한데,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전 이것도 조금 뭐 연습하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런 것 좀 식을 잘 관찰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뭐 이건데, 덕분에 이 문제 덕분에 저는 이 문제를 한 3가지 정도 풀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문제 자체들이 지금 뒤에서 이게 요번에는 뭐 미적분을 좀 약화시키면서 확통을 조금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이제 미적도 28번, 확통도 28번이 좀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확통 이게 미적의 28번 같은 문제는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고 선택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분리해서 다시 또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왜 재미있냐? 이거니까.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봤던 문제고,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계속 나오는 형태잖아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또 찾아서 또 우리가 또 봐야 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자, 이 문제에는, 로그 2x라고 하는 로그 함수. 그죠? y = x에 관해서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점 B를 직선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이게 지금 뭐 그럼 얘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뭐 역함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일단 한번 저희가 좀 그려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0이고요. y = 로그 2x. 일단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나 보고요. 그리고 y = x가 이렇게 있겠죠. 요거 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 대칭되는 점.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여기가 좀 덜 뚱뚱한가요, 좀? 네. 요걸 좀 내릴까요? 이거 좀 내려질래나? 여기 조금 내려지는군요. 이렇게 약간만 내리면 되거든요. 됐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요. 자, 이건데 요게 y = 로그 2x. 자, y = 2x 제곱. 일단 보이는 대로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이게 지금 a하고 b의 위치를 이 문제 자체로는 잘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잘 몰랐다가 아래에 있는 얘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직선 AP의 y절편에서 직선 BQ의 y절편을 뺐더니 양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위쪽에 있었단 얘기죠. 이렇게 A가. 그죠? 자, 요걸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근 거니까 뭐 계속 가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수선이 되고 요 길이는 똑같을 거고 여기를 P라고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울기가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울기 하나를 7분의 6이다라고 준 이유가 지금 7은 아니지만은
분자가 거의 1에 근사하는 형태로 되니까 이게 위쪽에 생기는 것보다 혹시 이 아래쪽 어딘가에 생기는 건 아니냐. 혹시 이거를 위에서도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쯤 어디에 그나마 기울기가 이 y골 x하고 조금은 약간만 틀어진 형태로 해서 b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잡아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로 잡아주면은 여기를 Q라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자, 이걸 잡아놓고 그래 놓고 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AP 큐브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있죠, B가 있죠, Q가 있죠, P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은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구해봐라. 결국 이제 그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y절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일단 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그 생각을 좀 더 하셔서 뭐 이동도 시켜보고 아마 그런 관계가 되면은 뭔가 좀 재밌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요 과정이고, 필요하면 뭐 아래쪽도 이렇게. 자, 요 두 점을 모르니까, 이 두 점을 모르니까 저희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요 점을 일단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좌표 자체도 여기가 베타 콤마 로그 2의 베타. 그죠? 그럼 요쪽은 로그 2의 베타 콤마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가 알파면 알파 콤마 로그 2 알파, 로그 2 알파 콤마 뭐 알파. 뭐 이게 뭐 지저분하면 안 쓰셔도 좋고. 자, 이건데 일단은 y절편을 저희가 한번은 구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길이 자체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 내려온 거. 요게 지금 2분의 13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뭔가가 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이게 2분의 13이니까 이게 6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0과 1 사이에 이게 분수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관련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일단 전 직선을 만들게요, 그냥. 그죠? 뭐 직선을 만드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그냥 y 이꼴 이게 y절편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자, 이거 해놓으면 y절편 자체가 이게 베타 플러스 로그 2의 베타가 나오죠. 근데 이거 이쪽도 똑같잖아요, 모양이. 구조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알파 이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3이다 이 얘기죠. 좀 정리해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이것도 로그 2의 베타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니까 이거 알파분의 베타죠. 이렇게 요게 2분의 13이다. 아마 이 얘기 같죠. 그죠? 자, 이거 하고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이거에 대한 관계가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얘네들 기울기가 이거 7분의 6이니까 그럼 기울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거죠. 로그 2의 베타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값이니까 이게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가 나오잖아요. 이게 6분의 7이 나왔고 7분의 6이죠? 네, 이게 7분의 6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로는 계산이 안 돼요. 로그 값하고 로그가 아닌 값, 물론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이런 문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1차식하고 로그식하고는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여기서 준 겁니다. 즉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에 대한 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7분의 6이죠. 그러니까 얘가 7분의 6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전체식은 7분의 7이니까 7분의 13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2분의 13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7입니다. 요게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3 플러스 2분의 1인데? 막 이런 거. 네. 자, 요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길이가 나왔죠. 요렇게. 요게 2분의 7이잖아요. 근데 이게 7분의 6이라 이거 7대 6이거든요. 7대 6에 대해서 여기가 2분의 7이니까 여기가 3이 나오죠.
됐죠? 무슨 소리냐고요? 얘 있잖아요. 이거. y값의 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얼마죠? 로그 2의 이 알파분의 베타라는 게 이게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분의 베타라는 건 2의 세제곱 8이 나올 거고 따라서 베타라는 값도 8알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8알파가 나왔으니까 그럼 7알파가 얼마죠? 2분의 7. 7알파가 2분의 7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 나온다 그겁니다. 맞네요. 딱 2분의 1 나왔네.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오면 로그 2의 x니까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그죠? 그럼 이쪽 좌표는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1,2분의 1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거 하고 거기에 지금 좌표가 다 나왔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고 그럼 이게 2분의 7이 이게 2분의 7이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4죠, 4. 그죠? 이거 여기 집어넣어줘도 이거 베타가 4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 A 좌표는 이거 뭐였죠? 자, A 좌표는 얼마예요? 4, 로그에 4니까 이제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쪽은 2,4가 될 거고 요 좌표가 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몽땅 4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됐죠? 자, 이게 나왔고 자, 넓이 자체를 따지는 것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이게 지금 2분의 13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이 삼각형의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당긴 요 수선을 긋은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내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 이거 1대 1대 루트 2 아닌가요? 그죠?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이 높이가 나와요, 이게. 여기서 쓴 높이, 여기 높이가 나오죠? 요게 이 높이가 얼마죠? 루트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됐죠? 자, 이것도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4,2고 3,3이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이 되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죠, 이것도. 자, 요거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길이가 2분의 3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3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분의 3이고 2분의 3이에요. 1대 1대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냥 1대 1대 루트 2라고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떤 직선에 관련해서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가 나오면 이 1대 1대 루트 2는 항상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뭐 삼각형 넓이 막 계산하고 하셔도 돼요. 2분의 1에 지금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그리고 높이가 2 루트 2분의 13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죠? 요게 지금 2분의 5 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없어지죠. 그리고 전체식으로는 그럼 8분의 5 곱하기 13이니까 3, 5, 15에서 65가 나오겠죠. 됐나요? 따라서 P분의 Q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더해주면은 7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고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뭐 풀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연장선도 걸어놨는데 요런 거에서 또 뭐가 있지 않냐. 뭐가 있을 수 없냐.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만들어놔서 이 로그식이 어디 갔죠? 저 원래 식이 요거였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베타가 4니까. 요게 로그에 4니까 2에서 요게 지금 6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요렇게 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4. 기울기는 요 모양이고 4니까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2 루트 2가 나오는군요. 요렇게. 자,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이 길이가 결국 이 길이하고 똑같았던 거네요. 그쵸? 그럼 요 길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길이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겠냐. 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2번
까지 이제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확통하고 미적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어떤가요? 잘들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 자체가 워낙에 좀 당황스러우니까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하고 집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푸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 느낌 자체가 뭐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더 다를 겁니다. 뭐 저도 예전에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좀 긴장을 완화하는 그 완화제 같은 거 좀 드시고 그리고 가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지금 아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문제 15번. 그죠? 문제 15번일 거고 21번은 좀 약간 황당하게 오히려 좀 황당하게 좀 풀어주면은 좀 쉬워졌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15번 같은 문제 형태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그래프의 내용만 제대로 알면은 풀이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프 파악을 제대로 하자. 어떤 이런 형태의 문제고요. 뭐 절대값이라고 뭐 차 올려서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y = fx와 y = x, y = -x의 그래프만 가지고 해도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쪽 부분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풀지라는 거를 연구하세요.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뒤쪽 부분은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되도록이면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게 뒤에서 할 일이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제 어떤 문제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할 걸 이 문제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소스가 많잖아요. 그죠? 이전 수능 4년치만 봐도 충분하니까 뭐 6월달 평가원도 있고 9월달 평가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12개의 이 시험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메모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이런 걸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좀 있으면 올릴 거고, 지금 뭐였죠? 수능 문제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쪽으로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업로드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 드리고자 네, 계속 올릴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네, 댓글 같은 거 남겨놓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이게 전혀 몰랐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되던데요. 이거 좋아요와 구독,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술량닷컴의 강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